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종도입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매번 똑같은 내용 말씀드리죠. 개장 전에, 월요일 개장 전에 꼭 함께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개장 초에 우왕좌왕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카카오게임즈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SK 하이닉스 이거 어떻게 하지? 10만 4천 원까지 밀렸는데. 카카오게임즈 마이너스 6%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위메이드가 강하게 돌리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금요일날 편입한 자이언트 스텝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15%나 올랐는데. 주말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 개장 전부터 같이 움직이시고 개장 초에 문자가 빵 나갑니다. 거기에 카카오게임즈 92,500원. 오늘 고점 공방이요. 99,000원, 10만 원까지 올라옵니다. 92,500원에 편입 매매성이 나가서 10만 원까지. 비중 명확하게 드리죠. 10%또 돌릴 때 추가 편입. 위메이드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 17만 3,500원. 16만 7,000원에 손절이 되신 분도 계시고 가지고 가신 분도 계시고 마지막 자락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가총액 8천억부터 시가총액 6조 이상까지 훌쩍 올라올 때 그 수익 다 가지고 가다가 마지막 자락에서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조정.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러면 편입한 물량은 손절도 고민을 해야죠. 그게 16만 7천원 이탈시. 근데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 계셨죠. 그러면 같이 또 꾸려 나갑시다. 오늘 기준에서는요. 17만 3,500원 편입. 금요일 기준은요. 비중 유지. 결론은요. 18만 1,000원대까지 쫙 고점 만들고 장 막판에 추가적으로 들어올리고. 와우. 자이언트 스텝 마찬가지죠. 10만 원 전후 공방. 그리고 눌려질 때 거래량 없이 10만 7천 원 이탈됐지만 일단 유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만 2천 원. 15%. 똑같은 후회 하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전략 잡으셔도 대처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또 지금 망설이다가 내가 다른 쪽에 좀 물려 있어서 다 포기하고 오세요. 지금 이 장에서 이 좋은 장에서 수익 내셔야죠. 장이 어렵다고요? 거짓말쟁이들. 장 어렵지 않습니다. 주력주가 힘들다고요? 힘겨울 수 있죠. 시장이 3,300 찍고 밀려 내려왔는데 그렇지만 주력주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IT, 자동차, LG화 기준에서 힘드시다고? 자동차가 지금 힘들다고? 기아가 9만 원에 육박해 있는데 힘들다고요? 그렇죠. 손실폭이 있죠, 당연히. 근데 분할 매수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면,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더라도 수익 종목에서의 수익을 감안한다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종장의 원금 회복뿐만 아니라 수익을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합류하십시오. 전화번호 각 채팅방, 유튜브 채팅방까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전략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함께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 전체적으로 1조 미만짜리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의 세미시스코. 어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300%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700억짜리의 종목에 지금 상한가만 4번 들어가고 투자 경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가자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죠. 처음에는 시가총액 700억이라 안 됩니다 했다가 300% 무상증자 권리락입니까? 그러면 추세 강화는 이어질 수 있는데 신규 편입은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적절할 때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개별 매매 기준 정도만 보십시오. 이거 채널 돌리면 어디든 다 자기가 추천했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가 시퍼렇게 물들어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700억에 점장은 사지도 못해. 그 다음 범위, 그 다음 범위, 그 다음 범위에서 나도 한번 사볼까 해서 그게 내가 산다고 빠질 일 있겠어?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으려고? 그렇죠. 근데 딱 사서 조금 더 가. 세상 돈이 다 내 거야. 세상 돈이 다 내 거 같아.
그러나서 고점을 놓치세요. 이런 종목을 지금도 따라 붙게 되면 고점을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간 지나면은 중간에 일부 수익이 났었지만은 시간 지나면 마이너스. 또 처음부터 그냥 시퍼러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들어가자마자 들어간 날부터 폭락.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수급 범위가 좀 형성돼 있고 이런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 보시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는 공포 심리가 앞서고요. 야, 실적이 왜 이래부터 해서 주가가 올라오면 또 흥분 상태에 놓여지고요. 근데 오늘 기준에서는 좀 일부 보여졌던 거는 프로그램 쪽에 이제 수급 범위하고 종목에 대한 영향력 있는 창구 한투에서 또 수급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조심스럽게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또 가져간 거고요. 네부시스터즈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 이건 개별 매매 정도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고 대주전자들은 마찬가지. LNF는 좀 눌려있지만 LNF하고 카카오게임즈는 뭘 봐야 돼요? MSCI 지수의 반기 편입 기준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11월 12일 날 일단 그 편입 종목분들이 발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그 마지막 거래일에 일단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최근에 한 5% 가까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 흐름이 단기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넘기는 과정 그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 범위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뭐 개파락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 뚜렷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제 마이너스 6%다 보니 하는 이야기하는 거는 NC소프트의 흐름에 연동돼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부분, 시가총액 7조짜리에서 수익 부분 이런 걸 가져가셔야 돼요. 사실 한국 BNC도 자주 교육은 잡아드렸지만 문자 사인 나가면 별로 없어요. 문자 사인 거의 안 나갑니다.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7만 500원 찍었던 종목이 일주일 만에 7만 500원 찍은 종목이 7거래일 뭐 이런 기준 만에 2만 1,550원이 형성이 돼요. 이 흐름 이후에 가격적인 반발력 머니 게임이죠. 3만 원대까지 돌리긴 합니다만 되죠. 오늘 또 개파락에 죽은 양쪽 두들겨 맞죠. 근데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왜? 기본적인 펀더멘탈, 기본적인 실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럼 누적 수급이라도 SM처럼 어마어마하든가 아니면 두산중공업처럼 거래 대금이 계속 터지고 이슈가 계속 유지가 된다든가 그런 흐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즈 스튜디오나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수급이 단기간에 막 그냥 5%, 7%, 10%씩 막 잡아 끌어올라오는 거죠. 다원시스 마찬가지. 자이언트 시스템 마찬가지. 1조 이상짜리에서 기본 펀더멘털 보고 업황 보고 거기에 메이저들 수급 보고 대처하면 무난하다는 겁니다. 1조 이상짜리가 291개 종목이에요. 11월 8일 기준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장은 3천 미만으로 깨져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오히려 많아진 거예요. 조금 더 많아진 거예요. 270, 280 뭐 이런 기준에서.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는 쪽은 막 주구장창 빠지고 있고요. 뭐 성장주들 기준에 거품이 뭐 또 껴있다. 2차 전지 게임주 거품 껴있다 할지라도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움직이는 쪽하고 의약품처럼 뭐 추풍 낙엽으로 밀리는 쪽하고 극명하죠.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를 하더라도 1조 이상짜리에서의 그러면 1조 이상짜리의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는 종목 위주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FNF 또 FNF 홀딩스 이런 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오늘 뭐 변동성 확대돼 있고 우리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거래 대금 제한 쪽이라. 그런 기준에 자이언트 스텝은 금요일 날 2천억의 거래 대금이 수반됐기 때문에 금요일 날 들어간 거고 지금은 거래 대금 제한 쪽이라 장중에 차익 실현 문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10만 5천 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자. 이탈되면 우리는 이제 10만 5천 원 이탈되면 이런 표현이 뭐냐면 10만 5천 원에 매도 전량이 쌓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10만 5천 원 딱 찍고 그냥 쭉 땡겨버려 또. 추가적으로 땡겨서 장중 15%. 그리고 종가 기준에 13.9. 내일 차익 실현하면 되겠죠.
위메이드는 오늘 150에서 200만 주 정도 기본적인 반발력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170만 주 터지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주면서 또 프로그램 매수 최상위에 놓여주면서 10.8, 17만 3,500원에 또 편입의 기준 설정.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00원 또 올라왔으니까 대략 한 5, 6%.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매수 평균 단가 17만 8,000원. 그리고 그 다음날 편입하신 분들의 편입 단가 18만 1,500원. 그리고 고점 찍고 19만 9,100원 찍고 미끄러졌을 때 신규 편입 안 했어요. 관망. 왜? 우리가 이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하루 이틀 충격 주고 바로 돌려서 18만 원대. 물론 내일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만. 일주일 상짜리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컴투스도 들여다본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개별 매매. 위메이드하고 묶어서 보실 수 있는 기준이죠. 거기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어때요?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의 강세. 근데 오늘 비덴트가 좀 장중에 한 8%까지 밀리면서 쭉 개당초의 흐름을 땡겨가지를 못하고 눌려버렸어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들어오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뭐 11,300원 뭐 이렇게 200원까지 다 밀렸는데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편입을 안 들었어요. 왜냐면 오늘 거래대금 제한적이어서 내일 기준에 차익 실현을 할지 신규 편입, 재편입, 추가 편입을 할지. 근데 차익 실현 범위를 12,000원대까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이제 큰 쪽의 기준을 잡고 어차피 이제 대선 전국에서는 계속 이슈가 불거질 테니까. 지금 뭐 과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아니 합의를 다 본 내용을 왜 쥐 흔드냐. 대선 주자들은 무책임한 거죠, 막말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아, 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날 수 있어,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정책을 다 잡아놓은 거를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정부 정책을 막 뒤집어 엎어버린다? 물론 잘못된 내용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체 발전이 좀 제한적인 게 아닌가? 감히. 예.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은 유지가 될 겁니다. 일정 범위 계속 들여다보고 또 두나무 관련된 이슈 부분들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비중은 뭐 그렇게 많이 들이진 않아요. 나머지 뭐 위직 스튜디오, 뭐 후성, SM도 오늘 손바뀜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대부 실서제 거래대금 형성 부분을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은요, 이렇게 일주 이상짜리 해도 충분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제 기준에 하루에 3% 가까이 3,100만 주짜리 종목에 어제 80만 주대 매수가 들어왔어요. 심택이. 그리고 오늘 한 4%대 쭉 올라가다가 눌리고 그렇게 형성돼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차익 실현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35,100원에 일단 편입의 기준을 금요일 날 잡아냈습니다. 금요일 기준에. 오늘 38,000원대까지 올라왔었고요. 종가 기준은 이제 37,400원인가요? 네. 수급이 추가적으로 또 유입됐습니다. 성장성 부분이 부각이 됐고 보고서들이 좀 나왔고 보고서 나오고 주가가 고점 대비 눌림목이 있었지만 전 거래일 대비 일단 강세로 끝냈고 시가총액 뭐 당연히 1조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금요일 날 심택, 자이언츠, 스택까지 둘 다 매매 사인을 내드렸죠. 5%씩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왜? 금요일 날 꼬리 달았던 카카오 게임즈가 꼬리 다 메꾸고 돌려놨기 때문에. 쉼택입니다. 9시 7분이에요. 여러분들께 2,300개 종목에서 개장 전에 5개 종목을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쉼택을 보통 때 같으면 넣어드리는데 개장 전 들여다보실 종목 5개 올려드리고 나서 쉼택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VVIP 방에만 일단 먼저 쉼택이 올라간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문자 사인 나가서 35,100원의 편입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문자가 35,100원인데 VVIP 방은 개장 전부터 올려놓고 개장 초에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33,000원, 34,000원의 편입이 됐어요. 어찌됐든 뭐 공식 문자는 35,100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오픈을. 그 VVIP 방에는 이런 식으로 단기 5% 심택 현재가 이렇습니다. 13%나 들어 올려졌는데 여기서도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시초가 부분이
33,100원이고 저가 살짝 눌렸다가 바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33,000원대, 34,000원 정도면 편입이 되셨던 종목이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유입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강세. 거기에 인위적인 눌림. 그렇게 해서 35,100원. 그리고 대밀려서 34,500원 전후까지 눌리죠. 여기서의 편입. 그게 라이브 방송의 기준입니다. 화요일 날 어떻게 될지는 또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월요일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또 앞전 수급이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라는 거. 거래량 부분이나 거래대금 부분, 이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실리게 되면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변동이 좀 큰 거, 뭐 시가총액 1조짜리더라도 10% 전후 이상, 시초가 대비 10% 이상 뭐 이런 변동성을 기대해보고 접근하는 거 2천억 이상 터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를 계속 유지해줘야 된다. 그게 당연히 2천억 이상에서.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5천억 터졌어요. 뭐 그 정도는 상관없는데 목요일 날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거래대금을. 카카오게임즈가 목요일 날 1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느냐? 아니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의 거래대금을 모르면 되겠어요? 거래량은 몰라도 돼. 사실은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졌는지 시가총액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1조가 터졌는데 금요일, 월요일 날도 1조가 터져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의 70%또 그것도 그렇지 않다. 7천억? 뭐 그 정도 터지면 좋지만 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최상위가 7천억 원대예요. 1조가 안 돼요. 근데 카카오게임즈만 시가총액 7조짜리가 매번 1조씩 터뜨리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계속 매일매일 놓여진다? 그거는 조금 더 큰 이슈가 계속 불거져 있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카카오게임즈는 5천억에서 1조 사이의 거래대금이면 충분하겠다. 시장 상황상. 그럼 심택의 경우는요. 이제 막 2천억 거래대금 넘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천억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다.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만 뭐 예를 들어서 7,400원의 종가인데 이렇게 되면 2천억이 터지려면요. 대략적으로 600만 주. 6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일 때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고 시간별로의 기준을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거래가 둔화되면은 5MA, 20MA, 5일 평균, 20일 평균에 거래대금을 넘기고 양봉일 때. 그래서 아까 매직 계산기 올려드릴 때 13%의 변동이었는데 그럼 거래는 어떻게 돼요? 터져 있겠죠.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겠죠. 앞전에 누적 수급이 있겠죠. 전체적인 시장 평가가 나쁘지 않은 상태였겠죠. 그런 가운데 1조를 넘긴 기준으로 잡으면 최대폭 10% 특이한 케이스, 프로그램이 뭐 공격적이니까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 1조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올라오면서 1조를 넘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15%, 아주 특이한 케이스 20%까지 편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장중에 VVIP 라이브 방송에서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가 병행이 돼서 나가죠. 그럼 이 문자는 이제 스페셜 방과 VIP 방이 같이 받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중복 문자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카카오게임즈야. 여기서 사야 돼. 근데 아까 문자는 나갔어. 근데 자칫 뭐 멈칫거려서 못 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수급은 더 크게 개선됐다. 그러면 매수 사인을 다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VVIP만 한 통 더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녹화를 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보통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하고 차트 자르고 이런 그 교육 자료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체크하고 또 프로그램 쪽에 매매 동향 잡아드리고 개장 초에는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의 매도했어요. 어제 기준입니다. 금요일 기준, 금요일 거래일 기준. 그리고 매도가 이렇게 10만 주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0시 53분에 33만 주까지. 그러니까 매도 10만 주대에서부터 40만 주 이상이 사실상 매수가 들어온 거죠. 3,100만 주짜리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순매수가 1% 이상의 순매수가 프로그램 쪽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쪽에서 들어오고 이게 계속 확대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확대가 돼서. 그러면 개장초 기준에 이런 자리에서 왜 놓쳤냐 이거. 개장초에 벌써 이미 거래대금이 실려 있었고
저는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녹화 방송 보시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문자 사인 받으셔서 매매하시면 돼요.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설명하는 거 쭉 들어보시고, 자, 프로그램 순매수 더 샀어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46만 주까지 올라왔습니다. 라고. 막판에 더 잡아 끌어올려서 종가를 3만 7천 원으로 끝내죠. 그러면 금요일 기준에 8% 이상 수익이 나온 거예요. 10%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금요일날 마감 이후에 봤더니 80만 주대 매집이 형성이 됐더라. 3,100만 주짜리 종목에 3% 가까운 매집이 진행이 됐더라. 종가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것 이외에 프로그램 이외에 추가적으로 30만 주 수준의 추가적인 프로그램 이외의 자체 매수. 3% 가까운 매수. 쉽게 던지지 못하는 물량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 정도의 기준이면 아까 이제 뭐 보실 때 예를 들어 3만 3천 원 뭐 이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초가가. 그럼 700만 주가 실리면 2천억을 넘기죠. 700만 주 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거래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 700만 주에 9시 10분이면은 얼마? 10% 70만 주. 여긴 140만 주. 210만 주. 이 기준 거래량을 다 잡아드린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윤정두 거예요.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거. 윤정두 노하우. 근데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VVIP 회원님들 300분 이상 또 무료방이 17개 플러스 2개가 더 생긴 거죠. 19개. 1000명씩만 잡아도 19,000명. 유튜브에 지금 구독자만 얼마? 24,800명 있으시네요. 결론적으로는요. 금요일 기준에 70만 주 터지면 된다는데 150만 주. 140만 주, 210만 주의 기준인데 그걸 다 넘겼죠. 그럼 벌써 9시 10분에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 32,950원에서 9시 10분 35,000원까지 넘어오는 과정에 33,000원, 34,000원, 35,000원 기준에 편입의 관점이 잡힌다. 수급 눌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나와주고 갭상승에 거래가 터져 있는 기준, 오늘의 기준에 이제 차익 실현 여부 고민을 하고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여부 고민할 때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도 전환. 내일 어떻게 기준 잡을까요? 종목을 계속 확장할 수는 없어요. 확장할 수는 없지만 내일도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월요일의 고점을 넘긴다. 주봉상의 흐름에 새로운 양봉을 이렇게 메이저가 잡아 끌어올려준다라고 한다면 따라 붙어야죠.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아니 뭐 상한가는 못 가겠어요. 상상상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할 겸. 저 물도 마실 겸.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한가 좀 보내주세요. 상상상. 우리 심택도 한번 엄청난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나도 한번 수익 내보자. 상상상. 그리고 엄지척. 엄지척척척. 엄지척. 상상상. 응? 그리고 밑에 지금 그 퇴근하셔야 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그 같이 남아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매번 똑같은 얘기를 또 해. 내가 또 해야 돼, 지금. 지금 심택 얘기하고 있으면 심택 잘라서 자르는 게 아니라 심택 동영상 올려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료. 응? 그걸 왜 안 하나? 밑에 계신 분.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식사하시나? 혹은 다른 업무가 있나?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세요. 뭐 식사 시간입니다라든가 다른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뭐 알고 있어야 이 사람 뭐 하시지? 이분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면은 얘기를 안 해도 금요일에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나요? 시청자분들 보실 때 이런 얘기를 시청자분들 보시는 데는 해야 되냐고 윤정수가. 심택 설명하고 있으면 심택이 올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영상 자료 올라가고 심택 문자 사인 올라가고 심택 그때 올려드린 차트 올라가고 심택 그때 올려드린 프로그램 그거 다 PPT 있으니까 올려드려야죠. 이거 끝나면 그 뒷부분에 이제 위직 스튜디오 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는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가 나올 거예요. 그때도 가만히 이러고 있나? 우리 직원분들. 한 분은 퇴근하셔야 되고 한 분은 야간 근무자잖아. 그러면은 야간 근무자가 방송 때 이거 서포트 해야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그거 올리고 있어야지. 응? 지금 그렇게 얘기했으면 벌써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올라오네. 응?
이게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면은 뭐 참 의미 없는 상황인 거죠. 금요일 날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얘기해야 인제 올라오고 살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공지사항도 보시고 공지사항에 어떤 종목이 오픈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아 이렇게 오픈할 정도로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추세가 좋구나.'라는 걸 확인해서 대처하실 수 있고 그렇게 돼야죠. 매번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하나? 응? 여러분들이 절실한 거지 우리 직원분이 절실하겠어요? 우리 직원분은 절실하지가 않지. 윤정두가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얘기하면 올리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내일 당장 수익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절실하잖아. 그럼 엄지척도 빨리빨리 누르고 자료 주세요도 누르고 왜 빨리빨리 안 올려줘야 하고 화도 내시고. 응? 두 번째 기준은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이슈가 또 불거져 있고 우리가 이제 4일입니다. 4일.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상 비중을 많이 못 들여요. 그냥 5%또 10% 이렇게 하고 맙니다. 또 손절도 잡아드리는데 그런 이유가 위직 스튜디오의 거래 대금이 이제 중간중간에 뭐 2천억 수준, 뭐 꼭 2천억이 아니더라도 추세 범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잡아들여서 문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름아름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군들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완전히 이제 바닥 거래 대금이죠. 그리고 기존에도 뭐 2천억 넘기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사실 시세가 막 나올 때 아니면.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도 지속적인 2천억 이상은 아니죠. 근데 뭐 시가총액 충분히 조 단위 이상에서의 흐름이고 1억 9,600만 주란 말이에요. 1억 9,600만 주. 여기는 4,440만 주, 4,339만 주.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냐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들어가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가 주식 수정도 시가총액 정도 모르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여기 대략 6만 원 하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2조 4천억, 2조 5천억, 뭐 2조 6천억 되는 거고. 여기는 2억 주라고 기준 잡고 2만 4천 원이다 기준 잡으면 5조 조금 못 미치는 수준. 거기에 이제 SM 같은 경우. SM이 주식수가 2,345만 주였어요. 지금 얼마예요? 스톡옵션 행사해가지고 2,371만 주. 달달달달 외우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기준 잡으면 안 돼요. 요 기준에 오늘 다시 8만 원 공방 나왔단 말이에요. 8만 원 수준. 8만 5천 원 사상치대 찍고. 그럼 얼마야? 2조 원 수준. 2조 원 좀 못 미치는. 근데 거래대금이 이쪽은 좀 작아. 그렇지만 업종 대표주고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실적 플러스 수급이 뒷받침되거나 혹은 전체 SM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들의 매집 15에서 20% 매집이 뒷받침되거나 뭐 이런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막 1조 전후 종목 자리에서의 단기 수급 유입된 거에 거래 대금이 좀 못 미치면 공격적으로 들이기가 어렵죠. 지금 낭패를 보는 기준이 예를 들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OCI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정례 기준 잡아드렸는데 대한항공 거래 대금이 뭐 하나 솔루션 이건 뭐 편입을 안 했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급격히 둔화돼 버리고 주가가 찔끔찔끔 밀려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처럼 진단키트처럼 뭐 고점 대비 50%, 60%, 70%, 80% 그리고도 돌리지도 못하는 펀더멘탈이 없어서 거래 대금 뭐 몇 억으로 뚝뚝 떨어지는 뭐 EDGC 거래 대금 7천억씩 터지던 게 7억 거래 대금이 7천억 터지던 게 7억 수젠텍 거래 대금 4천억, 5천억 터지던 게 최근에 뭐 7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잖아요. 거래 대금이. 그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대형주의 업종 대표주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거래 대금이 죽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가급적이면 이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인 종목은 여러분들께 무료로도 그렇고 유료로도 그렇고 잘 오픈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체 이제 이슈가 있고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주익이라든가 조금 전에 심텍 위주익 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쪽은 같이 보는 거예요. 다원시스 뭐 이런 쪽은.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거래대금 제한적이라. 어찌됐건 3850원에 들어갔고 목표주가 35,000원 잡아놨는데 일단은
그 전부터 이제 뮤직 스튜디오 오픈해서 이제 교육을 잡아드렸고 1조 5천억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거래 대금이 좀 온다 싶습니다. 장중에 이제 3만 4천 원대까지 쭉 올라갔는데 내일 기준에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할지 차익 실현할지, 근데 아마도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빠서가 아니고 변동이 커져. 그래서 고점 대비 2.5에서 그러니까 2에서 고점 대비 2에서 3% 밀리면 차익 실현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2, 3% 밀리면 고점 대비. 아시겠죠? 그 뭐 변동이 밋밋하다. 하루 거래 그 변동이 고점 저점해서 뭐 등락률이 한 2, 3%다. 그러면 그냥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뭐 6, 7%, 7, 8%, 10%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일단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의 경우도. 그래서 위즈익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추세 범위의 흐름, 다운실스도 그렇고 추세 범위의 기준이 상당하죠.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장중에 녹화 영상을 10분에서 20분 정도씩 이렇게 녹화를 해드려요. 차트 보여드리고 분봉 보여드리고 수급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 조금 전에도 이제 아마 뮤직 스튜디오 좀 올라와 있죠. 그런 이제 전략 올라와 있는 거 그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전략 기준이 나와요. 아, 어떻게 대처하는구나. 장중에 어떻게 하는구나. 지금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처하라고 하는구나. 그거 보시면 돼요.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현재가 10만 원에 11만 원 목표 주가로 9만 7천 원 손절로 편입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편입 매매 사인 나가고 밀렸어요. 밀리고 바로 9만 7천 원 이탈됐는데 문자 사인을 이제 손절 문자를 재차 발송하지는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 유지하십시오. 그냥 변동이 커서 뭐 매수 사인 나가고 출렁거리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종가 마감되고 났더니 5만 8천 원 매수더라고요. 0.6% 수준의 매수예요. 그러니까 주식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000만 주가 채 안 돼. 900만 주대 종목입니다. 900만 주대. 그러다 보니까 5만 8천 주의 물량도 작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만 6천 원일 때 금요일 날 편입해서 뭐 6% 이상의 수익이다 보니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2.5% 밀려서 10만 5천 원이 이탈되면 그러면 차익 실현 전략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10만 5천 원 딱 찍고 돌려요. 우리는 이제 이탈 범위의 기준은 매도 잔량이 쌓일 때, 편입의 기준도 이 고점 돌파의 기준 잡으면 여기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의 매수가 쌓일 때를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데 이탈은 안 됐고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를 11만 원을 넘기죠. 넘겨서 이제 일단은 막판에 이제 더 강했기 때문에 유지 그대로 이제 전략을 가져갔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러면은 장중에 녹화를 해드려. 17%씩 올라간 날. 그 전에 이제 녹화를 잡아드리고 있다가 전략을 VVIP 방에서 얘가 누적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와요. 근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으로 참 매매 사인 드리기 그러네요. 근데 거래대금 수반하고 변동이 커지면 그때 편입하십시오. 왜냐면 이렇게 변동이 나온다는 건 거래대금이 실렸다는 얘기예요. 그날. 근데 제가 다른 거 설명해서 못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익들을 잡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문자 사인은 금요일 날 처음 드린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전략만 잡아드린 겁니다. 그 금요일 날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에서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권리락의 의미가 없었어요. 유상증자 규모가 작아서. 무상증자가 이제 있는데 무상증자는 1대1, 100%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은 거래가 터졌고 따라붙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범위에서 계속 출렁출렁. 그러다 마지막에 급격히 밀려 내려와서 명목 가격이 이제 10만 원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뭐 10월 22일 날 이런 때에 전부 동영상 교육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톡에 와 계신 분들은 이렇게 계시면 장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오늘 뭐 아무것도 안 줘. 종목 안 줘. 왜 종목 안 줘? 뭐 이렇게. 기다리세요. 그러면 장중에 전략도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교육 자료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지사항에 보면 수많은 종목에 대한 교육 링크가 올라가 있어요. 동영상 링크. 그럼 그거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자 자이언트 스텝 뭐 10만 원 매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윤정두가 광고쟁이들 들어오는 거를 보면은 그 링크를 가서 이제 광고쟁이들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계속 신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1대1 상담 이렇게 해갖고 그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이스 피싱입니다. 걔네들이 돈 넣으세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또 막 게임기,
시스템 만들어 놓고 글로 돈 넣으면 된다면 하여간 이런 식의 보이스피싱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면은 채팅방에서 리딩한답시고 종목 막 줘요. 자, 매수, 책실, 뭐 손절 뭐 이러면서 그 종목들 보면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세미시스코 뭐 이런 애들. 시가총액 700억짜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한가 잡고 싶은 그 욕망 그거를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형주에도 상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잡는 게 아니고 소형주 잡주. 큰 형들이 막 상한가 만들어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사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덕성.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될 것 같으니까 덕성 삽시다. 뭐. 야, 지 돈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하는구나 하고 단추를 잘못 껴서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해서 계좌 만들자마자 시장에서 그냥 안녕 빠이빠이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윤정두가 소형주 잡주에서 그런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자이언트스택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조를 넘기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도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주의를 한단 말이야. 근데 무슨 자, 매도 종목 잘못했죠. 이쪽으로 보면 대박 나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우리 종목은 어차피 오픈돼 있어요. 응? 예를 들면 뭐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또 두산중공 이게 뭐냐면 다 최근에 거래대금 터진 종목. 펄어비스도 굉장히 강해요. 펄어비스 굉장히 강한 건 아는데 거래대금이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보다는 거래대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주력은요. 말씀드리다시피 주력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여러분들 안 채우시잖아. 분명히 보세요. 훗날 어떻게 될런지. 분명히 후회합니다. 농담하는 게. 방안에서 주력주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굉장히 힘겨워하시고. 그렇지만 훗날 다시 보자 이거야. 뭐 맨날 훗날 그게 아니라 나중에 돼서 여기서 이제 수익이 제대로 나와 있으시면은요. 복수전할 게 많아. 이렇게 거래대금 터진 종목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주력도 없고 그냥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가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내동매매하면은 위메이드 들어갔다 손절하기 바빠. 카카오 게임즈 들어갔다 오늘 같은 날 손절하기 바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확히 뉴스 내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 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8월 2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요. 8월 2일 날 16만 원, 뭐 17만 원, 18만 원 이런 기준에서부터 움직여서 36만 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보름 만에. 더블. 근데 시가총액이 무려 25조까지 올라가요. 25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형주 잡주에서 상한가 잡는 거 필요 없어요. 8월 10일 날 거래대금 10조 터트리면서 죄송합니다. 4조 터트리면서 4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뒷부분에 아마 그런 교육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들어가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때 1,400만 주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 140만 주 넘기기도 힘들죠. 근데 그걸 자꾸 조금만 만들어놔도 따라 들어간단 말이야. 낙폭 과대처럼 보여지거든. 25조짜리가 미끄러져 내려와서 시가총액 뭐 20조. 오늘 뭐 급락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얼마예요? 14% 빠졌으니까 뭐 17조, 16조? 그게 낙폭 과대로 보여진단 말이야.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잘 생각해 보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16 시가총액 12조에서 25조까지 갈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12조, 13조에서 25조 갈 때 아주 무슨 뭐 바이오 박사들이 나.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어? 기관 투자자가 분석해 놓은 보고서 내용 읽고 뭐 뉴스 내용 읽고 그건 다 좋아요. 근데 깊이 있게도 안 보고 그냥 대충 보고 나와서 방송 나와서 뉴스 보고 잠깐 나와갖고 이게 이번에요 뭐 어쩌고저쩌고요. 그래서 36만 원 올라갈 때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뭐 좋긴 한데 과도합니다. 파세요라는 내용보다는 끝내줘요. 계속 사세요. 100만 원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30만 원일 때는 안 그랬겠어. 그렇게 해서 20% 올라가 대박 나셨죠. 뭐 전략 매도는 안 하겠지. 그러면 주가가 꺾여 내려져 올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은 1년에 얼마를 법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만큼이니까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지금 시세가 이제 뭐 메이저들이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실질적인 목표 주가 여기고 오버슈팅 여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테마주나 이런 쪽은 펀더멘탈이 일단 없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자꾸. 성장성에 대해서 이게 끝내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위메이드 수익을 냈으니까 위메이드를 그러면 약간 폄하해서 얘기할게. 수익을 냈으니까 또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실적 어때요? 6조짜리의 실적이. 솔직히 얘기하면 실망스럽죠. 아무리 성장성이 부각돼도. 또 주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카카오 게임즈도 진입하네? 다른 쪽도 그냥 너도 나도 이제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곤란스러운 현상도 나온다. 거기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거기에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거기에 거래대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폭이 성장주들은 심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결론은 자이언트 스텝이나 모든 종목군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실적 부분은 사실상 좀 더 검증을 해야 돼요. 메이저가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SM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띈다고 해서 무조건 야 대박이야 이거 끝내줘요. 이거요 이만큼 무조건 갈 거예요. 왜? 성장성이요. 뭐 바이오주를 예를 들면 이거 신약 하나 성공하면요. 그렇게 가면 고점을 놓친단 말이에요. 맹신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다고 그냥 막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펀더멘탈적인 기준. 자, 1. 펀더멘탈적인 기준. 얘가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느냐 지금 주가에 안 돼? 그럼 두 번째, 성장성이 얼마나 되길래? 이것도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BM이 10조 원의 수주를 해서 10조 원 수주했는데 3년치예요. 그러면 3조 3천억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매년. 근데 그 기준이 SK 이노베이션에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컨센서스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2023년 컨센서스 매출 컨센서스는 3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한단 말이에요. 즉 10조 원 수주를 했지만 반영이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다. 에코프로 BM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이제 11조. 근데 매출 전망치가 2023년 기준에서 일단 어찌됐건 3조 5천억. 계속 뭐 증가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돼?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고평가돼 있구나, 사실은. 성장성은 있지만 고평가돼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지금 고평가 상태의 인식이 맞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일단 주가의 일정 범위가 반영이 돼 있고 그럼 세 번째, 거래대금이 계속 수반돼 있느냐? 2차 전지가 사실상 작년에 강했고 2017년도에 강했고 작년에 강했고 올해 초 이후에 주춤거리다가 7월, 8월에 에코프로가 기업 분할하면서 이슈가 불거졌고 9월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9월, 10월에 LNF 또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돼서 강세를 띈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1.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는 아니다.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평가라는 얘기를 그냥 저평가는 아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성장성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이 됐냐 했을 때 굉장히 과하게 반영이 돼 있다 사실은. 세 번째 기준에서는요. 수급 범위가 메이저가 매집을 하느냐 그랬을 때 이거는 조금 다소 일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 그러면 충만한 상황이냐. 시장 관심이 집중돼 있냐. 거래대금이 집중돼 있냐. 최근에 거래대금 터졌죠. 지난주에.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꺾이면 끝난다. 그게 SK바이오사이언스나 또 진단키트나 이런 종목군의 기준이다. 그래서 결론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900만 주대 물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자이언트 스텝 여기에는 매집 계산기는 안 넣었나? 네. 일단 그래서 900만 주대라 이게 4% 가까운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외국인 이건 뭐 기간 위주죠, 기간 위주. 응? 그리고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들이 84,000원대, 85,000원 수준의 물량을 뺏겼다.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고르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하루에 거래 터트리고 하루에도 나갈 수 있다. 그거는 좀 주의를 하자. 다만 과하게 눌려대거나 했을 때는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 결국은 금요일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출렁거리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비중을 최대 5% 혹은 그냥 여유자산 조금 가지고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준. 주식수 965만 주예요. 여기 써 있죠? 아까 36만 주 매수였죠. 그러면 얼마예요? 대략 한 4% 가까운 매집. 적지 않아요?
시가총액 1조 이제 딱 넘어선 건데 4% 수준이면 400억 정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400억 가지고 되겠어라는. 그래서 캔들 보면서 메이저가 어느 방향으로 매수를 줬는지, 거래는 수반되어 있는지,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이럴 때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거래 터지고 눌림목, 이게 2천억 넘긴 거래 대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눌려져 있길래 편입을 했고 마감 이후에 왔더니 5만 8천 주. 5만 8천 주면 0.6%. 0.6%면요. 두산중공업으로 따지면 몇 주인지 아세요? 300만 주 이상입니다. 두산중공업 주식수 몇 주? 5억 1,800만 주.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종목이어도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요즘에는 저보다도 더 능동적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직접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본인 쓰시는 증권사 들어가서 검색하면 보고서들이 나와요, 일부. 쓰시는 증권사에 안 나오면 그냥 전체 검색하면 자이언트 스텝을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일부는 있을 겁니다. 스몰캡이라 뭐 완벽하게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뭐 공정공시 내용도 좀 보시고 사업은 어떤 건지 공정공시 들어가서 분기 실적 보시면은 거기에 전체적으로 체크한 물량이 나오죠.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대주 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결론은 기술적 분석을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느냐죠. 단기 공략의 기준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게 성장성이 끝내줘요. 그러면 고점을 놓친다니까. 36만 원 죽어도 못 팔아요. 30만 원은 못 팔아. 두산중공업 우리 3만 원에 전략 매도한 이후에 2만 원 다시 깨졌잖아요. 3만 2천 원까지 간. 3일 만에 2만 3천 원 내려오고 그리고 2만 원 깨지고 지금 다시 돌리죠. 두산중공업이 지금 저평가예요? 두산중공업 성장성이 어마어마해요? 회의적인데. 근데 왜 들여다 보니? 라고 했을 때 원전에 대한 이슈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거래대금이 이번에도 또 1조 이상 넘겼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거래대금 1위 이렇게 막 형성이 됐잖아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그게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원 찍고 두산중공업 깨질 때에도 정확히는 3만 1,600원 찍고 3만 1,650원 찍고 7% 빠지는 때 그때 3만 원에 전량 정리하고 종가 3만 2천 원이더라도 아쉬워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보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음봉 떨어지고 3일 만에 2만 3천 원. 그거를 그냥 원전 끝내줘요. 대박 나요. 이러면 팔 수 있냐? 못 팔아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당장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 끝내주고요. 뭐가 이래졌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렇게 좋고요. MSCI 지수가 계속 들어올 거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12만 원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아침처럼 마이너스 개파랑 6% 시작 출발했으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결론은 가긴 갈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럼 결론 윤정도는요. 만약에 개파락이 나와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쏟아져서 밀리면 일단 손절을 해야 된다. 왜?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이게 아니라 그러한 모멘텀은 있지만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차에서 깨지거나 거래대금이 둔화되거나 그렇게 할 때는 큰일 납니다. 그 큰일 난다는 게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까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위메이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장성 좀 더 검증해야 되잖아요. 메이저에서 매집한 건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요. 여차하면 도망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거래대금 둔화되면. 2차 전지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런 내용을 쇠뇌를 당할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언제? VVIP 라이브 방송에서 또 그 라이브 방송 녹화한 거를 스페셜 방송에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드려서 진행해드리는 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계속.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장악형의 수급은 지금 제한적입니다. 여차하면 빠져나올 거예요. 수급이 너무 변동성이 커서 문자 발송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대응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장중에도 제가 다른 거 설명할 때 그냥 막 변동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대형주는 이런 경우 드물단 말이에요. 급변동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드물어요. 큰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큰 이슈보다도 뚜렷한 내용도 없는데 수급 논리에서 뭐 등락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할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기준이 되죠. 문나님이 5월에 가입하셔서 9월 24일에 한번 올려주시고 9월 28일 날 또 올려주십니다. 뭐를? 대표님 만나고 제 주력주 말고 오늘 단기 개별 매매 수익을 해서 수익이 났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출금했어요. 1억 출금했어요. 그런갑다 했더니 그러면서 기준 얼마 갖고 하시죠 했더니 저요 28일 날 또 올려주십니다. 3억 갖고 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수익 났어요. 데보시스터즈로 50% 수익까지 났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 수정해 드린 게 있는데 밑에 이제 모니터링 하신 분 계시면은 요걸 하나 더 넣어주세요. 뭘 넣어주시냐면 요 기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4개월 만에 1억 9천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요게 이제 28일이고 29일 날 롯데 정밀화학을 2천만 원대 또 차익 실현하세요. 32%. 그러면 2억 1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게 70% 수익인 거예요. 그게 9월 말까지 70%. 10월 달에 위메이드가 추가 200% 올라오죠. 근데 위메이드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원체 이제 그 가족분께서 게임 업체 종사하고 계셔가지고 게임 업체에 뭐 숨겨진 내용 그건 불법이다.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말고 이제 이 업체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런 분석 내용을 많이 갖고 계세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위메이드나 이제 데브시스터즈나 이런 쪽에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어찌됐건 9월 말까지의 수익이 계좌 수익이 7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 직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 말고 8월 2일 날 제가 그걸 넣어놨거든. 그렇게 해서 완성본의 전략을 갖다 쓰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근데 오늘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원고 작업할 때. 특히 주말 끼면. 이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8월 2일 날 예쁜 공대님과 문나님이 VVIP 방에서 채팅하는 글이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15만 원에 편입의 기준 잡아서 이게 상한가를 갈까요? 8월 2일 날 17%인가 올라왔거든요. 15%인가 17% 올라왔어요. 8월 2일 날. 뭐 상한가 갈까요? 20만 원 뭐 목표로 설정 범위를 잡았는데 20만 원 넘기겠어요. 결국 36만 원 갔어요. 상한가 그 당시 기준에 상한가도 한 번씩 나왔죠. 8월 10일 날 상한가. 8월 17일 날 25% 폭등. 그러면서 36만 원까지 가고 시가총액 25조까지 올라옵니다. 그 내용 앞에다 같이 넣어주세요. 우리 직원분이.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럼 따블라 때문에 이게 뭐냐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이 8월 2일부터 거래 대금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2천억이 채 안 나왔어요.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이 2천억 거래 대금 채 안 나왔어요.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찔끔찔끔 올리는 거 그거 내 떡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러고 나서 8월 2일부터 2천억이 뭐야? 3천억, 4천억이 막 터지기 시작한 다음에 4조를 터뜨려. 4조. 왜 올라요? 그러면 이제 명분을 만들죠. 이래서 좋아요라고. 그때 당시에도 윤정부가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펀더멘털상으로는 뭐 저평가 아니죠. 성장성으로 놓고 볼 때도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죠. 다만 거래대금이 무슨 뭐 4조 원씩 터지는데 그 거래가 유지되는 기준에서는 들여다봅니다. 근데 하루에 이 시가총액 25조까지 올라온 종목이 10%, 17%, 20% 상한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꺾여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 차익 실현 안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야.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면은 이런 분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1만 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이래요. 그럼 11만 원 왔다고 팔으라 그래. 아니 장대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왜 11만 원 왔다고 팔어.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단 올라왔는데 그게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떨어진다든가 11만 원 예를 들어서요. 11만 원 올라온 날 등락 범위가 막 10% 20% 올라와서 오버슈팅이라든가 근데 거기에 꼬리를 달면 차익 실현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올라와서 가격 맞췄다고 그걸 터는 게 어딨어요. 점진적으로 올라올 때 경우는 또 모르겠어요. 추세 매매는. 변동성 매매는 그렇게 안 잡죠. 결과적으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밀려 차익 실현이죠. 기준은요. 내가 수익 난 거에 대비해서 뭐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 2% 밀렸다. 뭐 혹은 4% 밀렸다. 그러면 절반, 전량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합니다. 그거는 지금 뭐 시간에 다 또 전용해 드릴 수는 없고 윤정도 교육 강좌가 지금 VVIP 회원님들 스페셜 방에 나눠드리는 교육 강좌만 2015년도에 제작한 USB
이게 기초편이죠. 이게 15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 4월에 녹화해 놓은 게 9시간짜리 5개가 있어요. 그게 45시간. 쿠팡에서 다 팔고 있죠. 99만 원, 여기는 한 개당 110만 원. 한 세트에 55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 8월 17일부터 진행해드린 50분짜리 25강, 20시간. 전부 합치면 80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 80시간을 10번, 20번씩 보신 분들이 계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 독립해서 수익 내시고 수익률 1, 2등 하시고 전부 각 방송국 가고 전문가 활동하고 있고 윤정도한테 배워서. LLF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3위 종목에서 이런 수익. 굵은 놈에서만 다 이런 수익. 얘도 더블 났죠? 근데 왜 수익이 이래요? 아니지. 차익 실현 재편임, 차익 실현 재편. 그러니까 누적 수급 막 200%, 300%짜리가 아니라 롯데정밀화학. 이게 29일까지입니다. 얼마예요, 그러면은? 4개월 만에 70% 수익. 이런 수익을 원하시면은 내일 당장 화요일부터 같이 가셔야죠. 지금 전화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팅방에 전화번호 올려드리니까 전화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 화요일부터 같이 갈게요. 오늘 주말에 가입하셔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카카오 게임 줍니다. 92,500원. 위메이드입니다. 응? 173,500원. 어지간해서 그 자락에서 그 자리에서 편입 문자 못 나가요. 응? 아무리 예전에 수익 많이 내드렸다 해도 공식적으로 이번에 마지막 물량 좀 어렵습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카카오 게임 좀 마이너스 6%에 그냥 막연히 들어갑니까? 시초가 92,000원 대비해서 돌리는 흐름 다 머릿속에 다 있죠. 왜? 실제 매매고 실제 기준대로 했으니까. 우왕좌왕 내동매매해서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거래대금이 얼마큼 터져 있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들어와 있고 누적 수급은 얼마큼 돼 있고 카카오 게임즈 최근 누적 수급이 4% 이상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MSCI 지수 편입의 기준에 패스 자금을 보면서 들어오면 액티브 펀드 쪽에서의 자금일 겁니다. 이거 뭐 굳이 수급 논리를 따지면 밀릴 일이 제한적입니다. 6% 빠져 있어? 계속 들어올걸요? 결국은 수급 논리에서 돌린 거죠. 결국은 문나님 65% 위메이드 이 종목도 9월부터 그러니까 9월 기준에 무상증자 권리락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물량이에요. 그 차익 실현하시고 또 들어가고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고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또 편입해서 또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고 또 편입해서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재밌으니까 이렇게 공부한다 그랬죠. 응?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도 매번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질 수가 없어.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들은 절실하시잖아요. 또 절실하시니까 이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은 절실할 수가 없다니까. 그 분량이 너무 많아. 우리 그 방송 원고가 몇백 장 되다 보니까 매번 무료방에서는 이거 그냥 오픈해서 주십시오 해도 기억이 안 남는 거야. 근무 업무가 너무 많아 피곤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역할로 밑에 또 이렇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역량이 좀 부족하고. 요번에 마지막 이제 뭐 모르겠어요. 관리자분 외부에서도 한 번 더 영입이 되고 또 지금 통합하면서 관리자분이 전체 관리도 하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직접 써주신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윤정두가 말 그대로 뭐 알바를 썼다.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어디 이상한 못된 것만 못된 방에서 배워오셔가지고 내가 말해 이래가면서 우리 그 02번 방이나 01번 방이나 여러분들 들어와 계신 방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선배분들이 안내를 해주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뭐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또 미소 선생님, 뭐 무한수익 선생님이시죠. 랑경스 선생님, 뭐 문나 선생님, 뭐 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시는데 간혹 너 알바생이야? 직원인가 본데? 뭐 이러죠. 우리 직원분들은 전부 JDA라고 앞에 붙어 있어요. 회사 이 로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외에는 여러분들 선배 분들이 있어요. 먼저 들어와 계신 또 유료 회원님들. 근데 미소님 같으신 경우 여기 이제 써주셨단 말이에요. 시가와 종가도 몰랐다. 8월 17일까지도. 8월 17일부터 교육 강좌, 스페셜 강좌 자주 안 해드려. 1년에 한두 번 해드릴까 해. 올해는 1년에 지금 한 번뿐이 안 했어요. 8월 달에. 그거 배우고 나서 나 진짜 인생이 바뀐 것 같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써주신 게 VVIP 방으로 오는 게 가장 좋다. 만약에 못 오더라도 그럼 스페셜 방으로 오셔서 같이 수익 내자. 난 지금 8월부터 너무나 행복하다. 이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있어야지. 매번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 들어가 있다, 어느 날은 빠져 있다. 이게 뭐냐고. 우리 직원분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를 정신이 없어서 못 넣는 분이나 같은 시간대 근무하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같이 조율하면 되거든.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누가 이렇게 글씨를 쓰시겠어요? 누가? 우리 무한수 엑 선생님 일일이 다 글씨 써서. 왜? 수익이 나서 재밌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실까? 아무리 절실해도 수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실까? 대부분의 분들이 여유자산 하시기 때문에 손실 나시면 에이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절실하신 분들도 이렇게까지는 뭐 이거는 이제 후기를 써주신 거고 공부를 못해요. 랑경수 선생님도 거짓말 아니라 교육 듣고 교육 자료 보고 연습 삼아 해봤더니 그대로 다 돼요. 맞아요. 이렇게. 내 컨트롤만 하면 돼요. 라고. 여러분들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것만 보고 마시잖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쓰냐고. 응? 다른 데서 돈 내고 다 해봤는데 아유 다 거짓말이더라야. 해보니까 안 되더라야. 당연히 안 되지. 왜? 이연제약이 10월 20일 날 상한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연제약 상한가 매매해서 다 수익 냈어요. 근데 윤정도는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요 19일 날 거래량이 7만 주였습니다라고. 19일 날 거래량이 7만 주인데 어떻게 매집을 할 수 있냐고. 근데 방송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이연제약 우린 대박나게 샀죠. 대박 났죠. 와 그냥 확 그냥 막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20일 날 거래대금이 2천억 수준 터지고 변동성 나오고 그래서 계장처부터 움직일 때 따라 붙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이 요만큼 났다. 이러면은 신뢰도가 있는 건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 전날 7만 주 거래됐는데 매집했대 자기는.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걸 방송국에서 커팅을 놔야 되는데 그냥 냅두고 있는 거야. 어느 방송국이든. 거짓말을 해도 냅두고 금융당국도 일손 딸리니까 그냥 냅두고. 예전엔 그러지는 않았거든. 과감하게 다 잡아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을 듣고 솔깃해서 가니까 안 되는 거야. 거래량이 전날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현혹되고. EDGC가 거래대금이 얼마라 그랬어요? EDGC가 거래대금 7천억치 터지던 애가 휴마제스가 10월 22일 날 상한가에 어떻게 그 날짜를 다 외우냐고? 아니, 그날 수익을 다 냈으니까 기여를 하는 거야 다. 농담이 아니라. 목사님 마케팅이죠 이게. 고린도 전서 몇 장 몇 절을 보시면 10월 20일 날 휴마제스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그날 EDGC 거래대금이 얼마면 7억 터져요. 7억. 7천억 터지던 종목이 거래대금이 7억이라고. 20일 날 10월 22일 날. 그럼 7억 터진 애가 그 다음날 20배 터져서 140억 터지면 그게 거래대금 터진 거라고 그걸 따라붙어서 매매를 하실 거예요? 얘기했잖아. 2천억이 형성돼야 그나마 시장에서 들여다보는 종목이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무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도 없이 방송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내용 떠들러 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캔들 자료 주세요 해서 이거 다 무료로 드린단 말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윤정도 자료는. 윤정도 그냥 34년 노하우에 장학형 뜨면 어디서부터 편입하고 어떻게 정리합니다. 이걸 잡아드린 거예요. 그걸로 공부를 하셔야 수익이 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아니, 지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갈 거야? 아니, 저도 뭐 책 좀 보려고 그러면 막 눈이 감기는데 여러분들이 되겠냐고, 이 딱딱한 걸.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수익 내시고 연 단위의 계좌 수익을 내시라는 거. 종목 하나 바짝 잘 맞았다 이거 하지 말고 비중 조절 잘해서 이 계좌 수익 246%라는 계좌 수익을 내고 행복해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얘기예요. 결론은 수익을 내시려면은 노란톡에서 이제 같이 가시면 되는데 카카오톡에서 계시면 되는데 카카오톡에 뭐 그러면 VVIP 회원님들은 뭐 하려고 과금하고 계시냐고. 응? 종목 똑같이 다 오픈해드려도 매매를 못하잖아. 오늘 같은 날 윤정두가 무슨 뭐 홍희 장군이야? 뭐 홍익장 뭐라 그래야 돼?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월급도 줘야 되잖아. 이렇게 막 까칠하게 막 야 이거 왜 안 했어 하면서 방송에 대놓고. 근데 그러면 우리 VVIP 회원님들 다 계시는데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자 전략 이렇게 잡읍시다. 여기 설명하기 바쁘지. 여러분들한테 자 카카오 게임즈 이래도 되니까요. 그러면서 막 노란톡에 문자 쏴드리나? 그건 아니잖아.
전략 잡아놓고 우리 쪽에서 전략 설명하고 그 녹화본 내용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지. 그게 이제 20분, 30분, 1시간 뒤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벌써 변동성이 나와. 예를 들면 92,000원 시초가에 살짝 눌렸다가 돌려서 94,000원, 뭐 95,000원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또 모르는 거야. 분명히 녹화 떠서 자 92,500원 편입입니다. 못 찾았어요? 그럼 94,500원이라도 편입입니다. 근데 주가 96,000원이야.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야 여기 사야 돼 말아야 돼. 야 목표 주가 12만 원 했으니까 사자 일단. 그랬다 밀리면 또 손절해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더 간다고 그냥 계속 또 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위메이드야. 자 23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꺾여 내려오고 대처를 못했는데 막 손절 가격까지 내려오면 또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또 냅뒀더니 더 가더라요.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셀트리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착취하고 다 빠져나왔는데. 아무렇게나 고점 잡았습니다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대고 말씀드리죠. 결론은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창들이. 이 전화번호도 좀 적어놨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요 가격도 또 올릴 겁니다. 왜? 지금 우리는 시장 지수가 3천인데 용가리 통뼈 666이야. 지수가 안 좋은데 우리만 막 쭉쭉쭉 간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만 지금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표현한 게 IT와 자동차 그리고 LG화학이 딱 받치고 있죠. 농담이 아니라 IT가 오늘 또 돌렸잖아요. 저점 하이닉스가 계속 높여요 지금. 10만 원 깨졌던 저점에서부터 계속 높여요. 자동차 기아가 지금 9만 원 수준. 시가총액 어찌됐건 10에서 9위로 올라와 있어요. LG화학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엄한 소리들 헛소리들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80만 원 깨져서 그거 바로 그거 언저리예요. 옛날로 따지면 물적분할 악재라면 리콜 악재라면 60만 원 깨져 있어야죠. 이들이 방어돼 있죠.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 8월 달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여기서 바닥 잡고 돌리고 있고 나머지가 성장주에서 거품이 껴있던 쪽에 그 거품이 좀 과하게 빠지고 있고 이쪽은 거품 안 빠지고 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장주들의 뭐 순환성 뭐 다 필요 없어.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 원전주가요 연초까지 갈 거고요.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거래대금 없으면 못 가요. 다만 거래대금 터졌잖아. 아니, 원전주가 5월 6월에 두산중공업 13,000원에서 32,000원까지 갔다가 그 32,000원 갔던 애가 2만 원까지 깨졌어. 원전주 간다며. 32,000원에서 2만 원까지 깨졌는데 냅뒀더니 다시 오더라? 왜 그 짓을 해? 32,000원까지 갔을 때 꼬리 달리고 음봉이면 전량차 액션 이후에 바닥에서 다시 사면 되지. 그 바닥도 어디야? 언제가 바닥인 줄 알아? 32,000원 찍고 26,000원이 바닥이야. 22,000원이 바닥이야. 2만 원도 깨져 내려갔잖아요. 근데 돌릴 때 거래대금이 다시 2천억, 3천억, 5천억, 1조 이렇게 터져야 다시 붙는 거예요. 그거를 멘토가 해주면은 그대로 따라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지. 그 수익 내시고 내가 맨날 과금하긴 그래.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독립하셔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80시간의 교육 강좌 다 들어보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난 그거 귀찮다니까. 그럼 라이브 방송 오셔서 전략 잡아드리는 대로 대처하시고 수익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6+5 행사해드립니다. 이쪽은 VVIP 라이브 방송 8시 반부터 4시까지 계속 같이 있는 거고 이쪽은 문자 그리고 카톡 한 달 그리고 교육자료는 다 드려. 지금 전화하십시오. 나중에 가격 올라가고 또 가격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야간 교육할 때 또 놓쳤어. 금요일 날 쫙 카카오 게임 좀 보셨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들어올 거. 목요일 날 카카오 게임즈 두산중공업 보셨죠? 그럼 수요일 날 들어올 거. 수요일 날 위메이드 폭등 나온 거 보셨죠? 19만 9,100원 찍는 거 보셨죠? 화요일 날 가입할 거. 매번 왜 그러시냐고. 오늘 당장도. 화요일은 안 그럴 것 같아. 화요일은 위메이드 문자 보실까요? 위메이드? 위메이드. 11월 8일 4일자하고 8일자 4일자에 16만 8천 원에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도 5% 추가 편입해서 20% 비중 유지. 얼마? 16만 8천 원에 4일 날 목요일 날. 그러고 나서 8일 날의 기준에 17만 3,500원의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10%. 그리고 17만 8천 원에 5% 추가 편입해서 15%.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이렇게 되면은 17만 한 5천 원이 평균 낙하되죠. 이번에 또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뭐 나머지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10월 14일 날 상한가 이후에만 보여드리면 9월 달 거 뭐 너무 많아서 보여드리기도 싫고 이것도 10% 이상 변동 나온 것만 캡처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이. 이 수익들 뭐라고 표현할 거야, 이거? 아니, 우리나라에서 위메이드 매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위메이드 매수에는 안 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위메이드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신뢰도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드려야지. 위메이드 좋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고 아는 내용인데 변동성 커지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쩔쩔쩔쩔 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나오잖아요. 교육받고 꼬리 달고 내려오길래 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 그 흐름들 보시면은 위메이드에서의 흐름들 보시면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어야 돼요. 거래 대금이 정체 상태거나 없으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거래 대금 순위 보세요. 거래 대금 순위. 문자 2개 보여드린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또 내일대로 전략 봐야죠. 거래 대금 수반되는지, 관여도가 높은 한투, 또 누적 수급이 일부 있는 NH, 이런 쪽에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런지, 거래량은 형성이 될런지,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이 들어올런지, 매수 강도가 윗방향으로 세게 들어올런지 그걸 다 놓고 보면서 대처를 제가 해드리겠죠. 위메이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보여드릴 거고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요 기준으로 잡으면 20만 원 일단 넘긴다고 추정을 잡습니다. 갭에 대한 전략 부분도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갭에 대한 부분 좀 이따 카카오 게임즈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실질적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만 나오지 목표 주가 설정을 해주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30분 봉에 이렇게 보시면 30분 봉의 거래량을 수반을 해주면서 기준점 에코프로를 그렇게 잡아야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에코프로 잡을 때에도 지난주 수요일 날 에코프로 10만 5천 원 11만 3,500원 뭐 그런 기준을 잡을 때에도 30분 봉 1봉 기준에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잡은 거예요. 위메이드 잘 보시면요. 이 장학형 떴죠. 샛별형이 여기서 뜬다. 샛별형이. 그리고 여기서 14일에 이 상한가 안 나. 여기서 샛별형이 뜹니다. 여기서 정확히 샛별형이 또 떠줘요. 거래 대금 수반하면서. 이건 장중이고 장 마감 때 3,000억까지 거래 대금 형성이 됐죠. 주봉 단위에서 조금 더 실리면 돼요. 요 캔들 범위가 이런 건 다 나와 있죠. 근데 요게 없는 거예요. 요게. 요 장에서는 요 정도는 해석이 일정 범위는 돼 있어요. 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 또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에 대한 설명. 이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거 하나 보강해 놓은 게 윤정도 거라는 거예요. 요만큼 같지만. 콜럼버스 얘기 달걀 어떻게 세워? 깨가지고 딱 세워버리잖아. 그게 뭐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더 소름 돋는 거는 저 기준 생성 과정의 기준 이거 2015년도 자료거든요. 이게 벌써 7년 전에도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고 편입의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샛별형이 떴습니다. 반등합니다. 어디서 사라는 얘기 하나도 없죠. 대밀릴 때 어떻게 하는 얘기 없죠. 그러니까 즉 롯데정밀화학이 참 기가 막혀요. 롯데정밀화학이 문나님이 29일 날 전량차익 실현했거든요. 언제? 9월 29일 날. 그 다음 날부터 쭉 빠져. 농담이 아니라. 희한하게. 그러더니 10월이 아니라 이번에 11월 달 요번에 지난 중가에 전량차익 실현했어요. 그랬더니 또 쭉 빠져. 근데 그때 뜬 게 롯데정밀화학에 똑같이 샛별형이 떴습니다. 샛별형이 여기까지 뜨고 그러고 나서 꼬리가 달려서 꼬리 달렸기 때문에 전량차익 실현했는데 그 다음에 음봉이 뚝뚝 떨어졌어요. 폭락이 나서 하루에 5% 6%씩. 즉 무슨 얘기냐면은 샛별형이 떠서 매수를 어디서 해? 당일날 기준의 매수와 당일날 난 못 보고 있었어. 이 종목을. 안 보고 있었어. 샛별형이 완성된 이후에 그럼 어디서 편입해? 또 편입을 했는데 롯데정밀화학처럼 꼬리 달리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밀렸어.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 책은 혼마의 책을 봐도 없어요. 혼마가 캔들을 만드는데 혼마 책에도 없고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렸는데 스티븐 니슨 책에도 없어. 그러면 그 두 분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응용해서 파는데 없어. 정령 아니
정형화해서 해놓은 사람 자체가 없는데 그 윤정도 거에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내가 공짜로 보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110만 원짜리 9시간 강의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일부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캔들 강좌만 10시간, 20시간, 30시간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캔들의 기준에 위메이드의 이 기준에 샛별형의 기준, 여기가 상한가, 이 샛별형을 이제 어느 정도 끌고 가줄 거냐, 아니면 훼손을 시킬 거냐, 여기서의 샛별형의 기준, 이런 기준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10월 5일인데 10월 14일 거부터만 봐도 돼요. 10월 14일. 이날 상한가란 말이에요. 날짜도 안 잊어먹는다 그랬잖아요. 날짜를 왜 잊어먹나?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냈는데 뭐 100개 뿌려놨어 종목을? 200개 뿌려놨어? 우리가 종목이 그렇게 많아요? 또? 몇 개 없어요. 뭐 숨겨놓은 종목이야 우리 거? 무슨 숨겨놓은, 다 오픈해 다 알려드린 거지. 다 오픈해서 알려주고 샛별형입니다 얘기했는데 왜 오늘 샛별형은 또 놓치냐고? 그럼 놓치시지 말라고 문자 드리잖아요. 어? 왜 오늘 샛별형 놓쳐? 여기서 놓쳤으면 된 거지. 어?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뭐 예전 문자 다 필요 없어. 뭐 예전 문자에 다 필요 없고 11월 오늘 8일 오늘 문자만 보셔도 돼. 92,500원. 신규 편입자 10% 편입하십시오. 목표 상향입니다. 11만 원입니다. VIP의 평균 단가는 92,200원이에요. 가장 높게 잡았다고 평가를 했을 때. 여기 지금 82,000원, 84,000원도 없죠. 그냥 86,000원, 89,000원 이렇게만 잡아드려도. 95,500원에도 편입을 하십시오. 또 11월 4일자에 들어오신 신규 가입하신 분들, 지난주 목요일날 신규 가입하신 분들 평균 단가 93,600원입니다. 11월 5일 신규 편입자 평균 단가가 93,50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오늘 장중에 10만 원 찍었습니다. 시가총액 7조 이상짜리에 거래대금 오늘 장중에 1위, 2위 왔다 갔다 한 그 종목에서 수익률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이게 우스워요. 세미실스코처럼 막 상한가 잡아드릴까? 세미실스코에서 대박 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오래 못 가요. 왜? 그런 종목 위주로만 붙여쳐 가십니다. 결국은 그런 종목에서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그는. 결론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도 내일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106,000원 넘긴다고 보죠. 그리고 11월 12일 날 이제 카카오 게임즈 MSCI 지수 반기 편입에 들어갑니다. 리벤더식 물량 들어오는 거는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액티브 쪽에서는 계속 자금이 유입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만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 7, 8월 달에 106,000원 찍었다가 폭락 나왔다가 다시 돌린 거잖아요. 그죠? 뭐 성장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좋아.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이제 놓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급이 더 강도 있게 뭐 MSCI 지수 편입도 그렇지만은 더 강도 있게 들어왔던 기준. 요거는 넘길게요. 요건 교육인데 요 교육 동영상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그래서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하여간에 뭐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인데 거래대금 최상단에 제가 놓아놨어요. 거래대금 최상단에 놓여진 교육 동영상 보시고 오딘 쪽에 대한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 인수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기존부터 굉장히 많이 불거졌던 내용인데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기관 일단 쌍거리로 들어오고 있고 엔소프트가 다시 이제 1위 자리 탈환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조정이 개파락 6%씩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십시오. 내일 또 눌리고 출발될 가능성이 있고 내일 눌린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뭐 무조건 뭐 메이저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일 뭐 외국인 기관이 무조건 또 들어온다라는 법도 없고 손바뀜 흐름 속에 매도 강도가 더 강할 수도 있고 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교육 범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범위의 기준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차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시간 없으면 설명 못해요. 장중에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 돼요. 한 템포 늦더라도. VVIP방에서는 그걸 다 설명을 해놓은 거고 요 순매수가 프로그램 쪽에 이렇게 매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이 뺏겼어. 즉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은데 기관들이 원체 누적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종목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도 기관들의 수급, 프로그램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될 때에는 손바뀜과 함께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 82,000원, 84,000원, 86,000원, 89,000원, 9만원 계속 잡아드렸고 오늘 기준에서도 눈에 보였죠? 16만 5천원 매도에서부터 결국은 다 되돌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플러스로 프로그램 매수 플러스로까지 기관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다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쌍끌이 매수가 되고 결국 10만 원 찍어주고 종가 기준에서는 99,200원으로 끝났나요? 그렇게 끝났죠. 요 꼬리 부분의 요 흐름들, 요 초록 색깔로 해놓은 거예요. 꼬리 달려있는 부분을. 요 꼬리 부분을 봉으로, 몸통으로 감싸 안고 돌리고 있다. 그게 왜?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직 시그널도 매수 사인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 거고. 일본 기준에서도 얼마나 이쁩니까 오늘. 요 꼬리 부분 금요일날 다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오늘 개파락 부분 다시 양봉으로 다 돌려주고. 수급이 아니면 개인 흥분해서 저렇게 들어올리지 못해요. 이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교육 자료거든요. 요거 다 어느 날 기분 좋은 날은 제가 이 자료를 통으로 드릴 거예요. 앞부분은 시중에 일정 범위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것도 지금 그램별의 매매 법칙까지 해가지고 9시간짜리 110만 원을 팔고 있는 교육 내용이에요. 그걸 무료로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을. 그다음 VIP 가입하신 분들, 회원 가입하신 분들께는 다 무료로 80시간 교육 내용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거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800만 원어치 되죠. 농담이 아니라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갈 때 1시간에 200씩 들어왔어요. 그걸 10시간씩 패키지로 해서 2천만 원. 근데 그 2천만 원 벌려고 들어오는 윤정도가 아니지. 이런 부분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써 있단 말이에요. 요 기준. 텍스트로만 보면 또 뭔 소린지 몰라요. 동영상 교육받고 그래서 하는 건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없어요. 선골 반전이 떴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가 없고. 자, 프로그램 쪽은 결국은 오늘 이렇게 마감 때까지는 5만 주 이상, 6만 주 들어왔나요? 16만 주에서 순매수 6만 주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쌍끌이로 30만 주 이상의 매수. 그럼 비중으로 어떻게 돼요? 7,400만 주 대. 거의 한 7,50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0.4% 정도 들은 거예요. 0.4%를 두산중공업으로 환산하면 얼마요? 200만 주 이상. 하이닉스로 환산하면요. 300만 주 이상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시고 주식수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흐름 속에 카카오 게임즈 내일, 그다음 두산중공업 내일.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서 변동성에 대한 뭐 변동성 아주 크게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기준을 잡는 게 누구예요? 뭐 어떤 거예요? 두산중공업,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다시 거래량 사는 위메이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LNF의 거래대금이 살아나며 지난주에 거래대금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고 우리 그 내일 야간 그 무료 방송에는 어떤 거 회원님들별로 수익 있죠. 계좌 수익. 회원님들별로 종목 수익, 계좌 수익 후기 넣어놓은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싹 같이 넣어놔 주세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직접 올리신 수익 내용들을 보셔야 아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처가 굉장히 참 잘 된 것 같아요. 함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엄지척 한번 쭉 넣어주시고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701109 11월 9일 윤정두 생일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난 2020년 11월 9일 날은 HMM이 폭등이 났어요. 그래서 11월 9일 날 그 스페셜 방을 오픈을 해드렸거든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가입하시자마자 HMM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그날부터 해서 추세적인 강화. 그리고 12월 23일이 작년에 음력 생일이었어요. 올해는 12월 12일이 음력 생일입니다. 그날 작년에 LG전자가
12월 23일 날 갭상승 살짝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상한가 들어갑니다. 강보합에서 상한가 들어갑니다. LG전자가. 자, 내일 윤종수 생일날 어떤 종목이 또 폭등이 나올지 내일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일부터 합류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2월 12일에 그날도 좀 LG전자 상한가 갔듯이 좋은 종목이 좀 상한가 나와주기를. 지금 바로 전화하시고 합류 바로 하시고 금요일날 야간에 올려드렸던 그 내용 전략 기준 내용도 잡아드릴 거고요. 지금 영상은 그거 올려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기준에 넘겨졌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